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어, 지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가우스 법칙, 전자기하기 처음 시작이었죠? 가우스 법칙이랑 전기장까지 했고, 바로 전 시간에 이제 전이하고 등전이면 살펴봤고요. 이제 새로운 단원, 전기회로 들어갑니다. 전기회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전기용량이란 무엇이냐, 축전기의 특징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기회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법칙, 키르호프 법칙,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전기회로 단원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기 소자를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어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전원장치, 전류를 발생시키는 전원장치. 거기에 이제 뭐 스위치 연결하고 막 각종 저항을 연결했었죠. 그래서 이게 그 전기회로를 아주 미세하게 만든 게 뭐 이런 집적회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 IC 회로, 회로 기판에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이렇게 막 연결돼 있죠. 다이오드니 뭐 트랜지스터니 이런 것들. 아무튼 전기기기에 전기회로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는 전압 그리고 저항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I는 R분의 V라는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이미 잘 배워왔을 거예요. 저항의 특징, 뭐 전원과 전류 사이의 관계 살펴봤고요. 오음의 법칙 중요한 거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 나오는 거는 이제 축전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축전기에서 전기 용량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축전기를 직렬 연결, 저항에서도 직렬 연결,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의 크기 막 이런 거 공부했던 것처럼 축전기에서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했을 때 합성 전기용량이 어떻게 커지냐 작아지냐, 저항하고 반대 특징을 갖고 있는 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했을 텐데 다시 한번 또 정리돼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고, 또 축전기 내부에 유전체를 넣느냐 안 넣느냐, 진공일 때와 유전체가 들어갔을 때의 차이, 그런 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키르호프 법칙, 복잡한 회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 방법이다라는 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전기용량입니다. 평행판 축전기에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따른 전기용량의 변화 계산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의 역할, 그 다음에 전기용량 계산 해보겠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입니다. 축전기는 뭐냐? 일단 전기회로에서 전하를 저장하는, 전하를 저축하는, 전하를 저축한다라는 그런 장치다. 그래서 전하를 저장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도 같이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 뭐 2분의 1 CV 제곱 막 이런 거 공부했었어요. 그죠? 물리학주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전하가 저장되면 전기 에너지가 또 저장되는 거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용수철을 압축함으로써 탄성 에너지도 같이 저장되는 그런 것으로 또 비유를 했네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축전기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금속판을 나란하게 평행하게,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죠. 뭐 이제 요거를 이제 돌돌돌돌 가운데다 종이 같은 거 끼고 돌돌 이전체에 넣고 돌돌돌 말면 원통형의 축전기도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고요. 아무튼 기본 축전기는 이제 평행판 축전기다. 두 개 금속판을 나란히 놓으면 축전기가 돼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축전기가 된다. 그때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은 요 그림을 이렇게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축전기 그림 모양대로 이렇게 축전기 기호 이렇게 그리고요. 스위치 요거 닮았죠. 그다음에 전원, 전지, 직류 전원 장치.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딱 닫으면은 마이너스 전원이 이쪽으로 이렇게 저장되고 플러스 전원이 이쪽으로 저장되는 거지. 플러스가 오는 건 아니고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좀 전자가 부족해지고 전자가 많아지고. 자, 아무튼
그렇게 전하가 저장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전하가 저장되느냐? 전자가 계속 무한히 쌓이느냐가 아니고 여기에 전원의 전압이랑 전압은 이제 전기적인 압력, 기전력 그래가지고 전하를 움직이는 힘을 제공하니까 여기서 밀어내는 전압이랑 여기서도 전하가 쌓이면 또 전하가 충전되면 충전될수록 전압이 또 증가하니까 전압차가 전위차 더 정확하게 전압이 증가하니까 여기서 전하를 밀어내는 힘이랑 여기서 전하를 밀어내는 힘이 같아질 때까지 즉 여기의 전압과 여기의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압으로 쌓일 때까지 저장된다. 그래서 얼만큼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느냐 이 축전기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양 그걸 이제 전기 용량이라고 그래요. 전기 용량. 뭐 이제 전하가 저장되는 양인데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저장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정했어. 1V 단위 전압당 저장되는 양을 그 측정기의 전기 용량이라고 정의를 했다. 전기 용량은 그래서 전하량인데 충전되는 전하량인데 단위 전압에 1V에 얼마큼 전하가 충전되느냐 그게 이제 측정기의 종류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1페럿, 페럿 단위 씁니다. 1페럿은 1쿨롱 퍼 볼트다라는 거죠. 1볼트에 1쿨롱을 저장하는 측정기의 전기용량은 1페럿이 되는 거죠. 이 공식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서 뭐를 알기 위해서냐면 전기용량이 구조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평행판 측정기가 만드는 전기장을 통해서 전기용량의 특징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잘 알아두세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이 무한히 큰 판 주변의 전기장에 대해서 살펴봤다. 가우스 법칙으로. 그래서 무한히 큰 평면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여기가 이쪽이 됐든 얘가 플러스로 딱 균일한 면전하 밀도 시그마로 이렇게 충전이 돼 있을 때 이 주변의 전기장은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로 정해지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얘가 만드는 전기장은 여기나 이 평면으로부터 거리와 상관없이 이 면전하 밀도에만 비례하는 거 배웠어요. 근데 이 판이 만드는 전기장, 이 판이 만드는 이 판 주변의 전기장은 각각 요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Q, 여기는 마이너스 Q라는 그럼 전하가 저장이 돼 있을 때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판 사이의 전기장은 얘가 만드는 전기장하고 얘가 만드는 전기장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판에 의한 전기장과 마이너스 판에 의한 전기장이 중첩이 됨으로 2배가 된다. 그래서 이 평행판 플러스 마이너스로 충전된 이런 구조에서 이 평행판 사이의 전기장의 크기는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전기장은 요거의 2배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 시그마는 면전하 밀도라고 했어요. 여기에 시그마, 여기에 시그마 똑같겠죠? 밀도니까. 시그마의 크기는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이니까 이 판의 면적 A분의 여기에 저장된 전하량 Q로 구할 수가 있다. 면전하 밀도. 그죠? 근데 전위차는 V는 V는 ED잖아요. V는 ED.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뭐 여기 있죠. 여기서 V는 ED예요. V는 ED. 그래서 2 곱하기 D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에다가 이거 넣고 이걸로 또 때려 넣으니까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입실론 제분의 요게 시그마였고 요게 전기장, 요건 D. 그래서 C는 V분의 Q니까
C는 V분의 Q니까 V분의 Q 바꾸면은 요것만 남겠죠. 그죠? 요게 C라는 거죠. 역수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이렇게 구해진다. 즉, 요거는 이제 진공의 유전율. D, 얘네들 사이의 거리. 그다음에 A, 면적. 이 축전기가 이렇게 생겼을 때, 평행판 축전기 이렇게 생겼을 때 거리가 평행판 사이의 거리가 D고 평행판의 면적이 A일 때 D분의 A에 비례하는 거지. 얘가 크면 클수록 전기용량 커지는 거고 얘가 작으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부는 유전체가 진공일 때니까 진공의 유전율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미 알던 내용이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유도했을 수도 있어요. 물리 2에서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가우스 법칙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평행판이 만드는 전기장에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도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저런 평행판 축전기를 갖다가 직렬, 병렬 연결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병렬 연결. 2번이 없네. 두 번째 직렬 연결. 자, 병렬 연결은 이렇게 나란하게 평행하게 연결한 거 병렬 연결이죠. 전원 장치가 있고 요 축전기 C1 축전기, C2 축전기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병렬로. 병렬 연결의 특징은 여기에 전압이 요 전압이랑 같기 때문에 얘한테 걸린 전압이랑 얘한테 걸린 전압이 같다라는 거죠. 병렬 연결이므로 전압이 여기에 걸린 전압과 여기에 걸린 전압이 같다라는 특징. 그리고 각각의 전하가 충전이 됩니다. 여기에 Q1이라는 전하가 충전되고 여기에 Q2라는 전하가 충전이 돼. 그러면 Q는 CV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Q1은 요걸 두 개 곱한 거와 같겠죠. C는 V분의 Q였잖아요. 그럼 Q는 CV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하량 Q1, 여기에 전하량 Q2. 근데 V하고 V1, V2는 같아요. 같은 전압이 걸렸으니까. 그럼 전체 전하량은 전원이 병렬 연결된 축전기라는 이 구조에서 전원이 딱 연결되면은 전하가 이쪽으로도 이동하고 이쪽 얘도 충전하고 여기도 충전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전하량은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하고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을 합해야겠죠. 그래서 총 전하량은 각각의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합하면 되는데 요거는 요런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전압이 같으니까 이렇게 묶어내면은 이런 관계가 된다. 즉 그래서 전체 전하량은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럼 요것을 우리가 전체 회로의 합성 전기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합성 전기 용량은 각 전기 용량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축전기 병렬 연결에서의 합성 전기 용량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직렬 연결. 직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직렬, 한 줄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걸 직렬 연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 녀석을 나란히 연결한 게 아니고 일렬로 연결한 거. 그랬을 때 두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같다. 즉 여기에 전하가 충전이 되면은 요 내부는요, 요게 그냥 도체야, 도체. 금속판, 금속선, 금속판. 여기에 전하가 충전되면 여기는 반대로 대전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막 쌓여. 여기 플러스로 막 쌓여. 그 얘기는 여기 있던 전자가 이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쌓이고 여기는 또 플러스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전체 전하량은 뭐냐? 총 전하량. 아니 잠깐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하나의 도체 덩어리로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하가 여기로 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요 내부의 총 전하량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간 게 없어요. 그냥 이 안에서만 한쪽으로 쏠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총 전하량은 변함이 없어. 요 내부는. 그 얘기야. 전하가 외부로 출입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두 극판의 총 전하량은 항상 0이다라는 거. 요 판하고 요 판 전하량은 항상 0이다. 그래서
여기가 Q면 여기가 마이너스 Q면 여기는 플러스 Q, 여기는 또 마이너스 Q가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전하량과 여기의 전하량은 같다. 전기 용량이 달라도 여기가 크고 작고 뭐 전기 용량이 달라도 전하량은 이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총 전하량, 이 두 직렬 연결된 두 축전기의 총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전지에서 공급되어서 저장된 전하량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충전된 전하량 Q만 보면 돼. 여기에 전하량 Q하고 여기에 전하량 Q가 같은데 외부 전하에 의해서 충전된 Q고 요 내부는 자체적으로 전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렬하고 차이는 여기하고 충전된 전하는 다 외부의 전하에 의해서 충전된 전하들인 거죠. 그래서 총 전하량은 여기에 충전된 거 여기에 충전된 거 합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만 충전시켰다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내부는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총 전하량은 이거하고 여기에 충전된 전하량 QQ 이걸 같은 양을 합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충전된 거는 이거밖에 없다. 이거는 서로 이동을 했을 뿐이고 여기는 이것 때문에 또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직렬 연결에서의 총 전하량은 각 충전된 전하량과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두 개 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Q는 CV인데 이 전이차는 여기에 이 전체 전압은 이 사이의 전압, 여기 전압을 합해야 전체 전압차가 전압이 나오겠죠. 전압, 전이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전압은 각 축전기에 걸린 전압을 합한 것 같고 전하량은 총 전하량은 이거 전하량 또는 이거 전하량과 같다라는 거죠. 다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여기다 넣어. 여기다가 V는 C분의 Q니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Q는 같아. Q 묶어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값이 바로 요렇게 C는 V분의 Q니까요. 요 값이 삽성 전기용량의 역수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요것은 요거와 다르게 병렬 연결은 합성 전기용량 각 전기용량을 합해서 전기용량이 증가하지만 직렬 연결을 할 경우는 전기용량이 감소하죠. 작은 것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병렬 연결은 전기용량이 증가한다. 그거를 달리 이해하면은 이렇게 축전기의 면적이 합해지는, 더해지는, 증가하는 그런 효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면적이 증가하는, 병렬 연결은 이 녀석 면적이랑 이 녀석 면적이 합쳐져서 면적이 증가해서 전기용량이 증가하는 효과로 보면 되고, 직렬 같은 경우는 극판 사이 거리가 더해지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 극판하고 이 극판 사이가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니까 전기용량이 감소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저항이랑 비교해 보면은 저항의 병렬 연결을 하면은 저항이 감소해요. 이런 관계, 이런 꼴로 나타나죠.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로 나타나잖아요. 그거랑 이제 반대되지. 그 다음에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저항이 증가하잖아요. R1 플러스 R2. 근데 직렬, 얘는 이렇게 감소하고 오히려 병렬 연결일 때가 마치 저항의 직렬 연결일 때의 합성 저항 구하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구해지는 거죠. 아무튼 저항의 직렬 병렬하고 반대되는 서로 반대? 아무튼 서로 상반되는 그런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저항하고 대응시켜서 이해하면 더 잘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평행판 측정기에 유전체를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 유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체란 뭐냐? 전기장이 가해지면 유전체라는 물질이 전기장이 가해지면 유전 분극을 일으키는 거.
하지만 전하의 이동은 생기지 않는 거. 도체 같은 경우는 외부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내부의 전하들이 막 한쪽으로 쏠려 막 자유전자기가 막 움직였단 말이야. 근데 유전체는 전하가 그 원자 안에서 구속되어 있어요. 원자 핵에 의해 속박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원자 핵이면은 전자는 요 범위 안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제 유전 분급 상태라고 그러죠. 뭐 공기, 유리, 종이, 나무 같은 대부분의 절연체가 이제 유전체인데, 그럼 그런 유전체를 갖다가 평행판 사이에 이렇게 삽입해 보자. 평행판이 충전이 돼 있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얘를 넣어봐봐요. 얘를 넣으면은 얘가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축전기가 만들어낸 전기장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플러스니까 전자들이 이 원자인데 여기 하나의 원자라고 보면 되는데 원자 핵이고 이제 전자들이 막 이렇게 전자 구름 형태로 막 이렇게 대칭되어 분포되어 있다가 플러스가 오니까 전자들이 한쪽으로 쏠려. 플러스판 쪽으로 한쪽으로 쏠린 거야. 그래서 다 원자들 주변에 있는 전자들, 원자 핵 주변에 있던 전자들이 플러스판 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전자들이 다 이쪽 판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유전 분급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유전체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마이너스 쏠려 있고 이쪽에 플러스 쏠려 있는 거. 분극이 되어 있는 거야. 분극. 얘하고 얘는 이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다고 생각해. 표면에 마이너스, 이쪽 표면은 플러스로 극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 플러스하고 이쪽에 플러스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때문에 유전 분극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물론 굉장히 작겠죠. 도체였다면은 외부 전기장과 같은 크기의 전하가 충전이 되면서 이제 외부 전기장과 같은 크기의 전기장을 만들어내겠지만 여기는 전자가 한쪽으로 단순히 쏠렸을 뿐이기 때문에 이 유전 분극 정도에 따라서 유전 분극이 만들어낸 전기장은 아주 작게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특징이 바로 이 유전체가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봐봐, 여기 설명 보면은 유전체에 의해 약해진 전기장으로 인해, 잘 봐, 삽입을 하면은 이 축전기만 있을 때보다 얘가 없을 때보다 얘가 있으면서 반대 방향의 전기장이 생기니까 유전체에 의해서 총 전기장이 좀 약해집니다. 이 전기장 빼기 이 전기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동일한 전압이 걸려 있어.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은 전기장이 약해지니까 전압도 약해져요. 전압차도. 전이차. 전압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일정한 전압이 공급하니까 더 전하를 충전을 해주면서 이 전압이랑 똑같은 전압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하가 충전이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똑같은 전하량으로 그냥 전기장이 약해지면서 전이차, 즉 전압도 약해지겠지만 외부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라면은 더 충전이 되면서 전이차, 즉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충전이 더 된다. 그럼 같은 전압에 더 충전이 더 됐어? 유전체를 삽입을 함으로써 충전이 더 돼? 그 얘기는 전기 용량이 증가한 것이. 얘를 넣으면서. 그래서 유전체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 분극의 결과로 반대되는 전하가 유도가 돼서 축전기의 전기장과 반대 방향의 전기장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유전체 내부의 합성 전기장은 유전체가 없을 때보다 약해져. 전기장이 약해지면 전이차도 작아져요. 그죠? 근데 외부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라면 더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축전기 전기용량은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전기 급한사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전기용량 C0라고 했을 때 그냥 진공일 때 축전기 평행판만으로 형성된 그 전기용량을 C0라고 하면 유전체가 채워졌을 때는
C라고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몇 배 커졌느냐. 그 비례상수를 이제 유전상수로 합니다. 여기서는 K로 나왔는데 우리 물리학 2에서는 카파로 배웠죠. 뭐 편한 대로 기억하세요. 카파를 많이 쓰는데 K는 이제 뭐 다른 데 많이 쓰니까 뭐 저기 뭐 용설 상수로 많이 쓰잖아요. 자, 아무튼 이거 오타일 것 같아. 왠지 카파를 K로 오타인 것 같은데 꾸준히 K를 써가지고 여기도 다 K를 써가지고 이거를 카파의 오타라고 선생님이 할 수가 없겠네. 하나는 카파 쓰고 하나는 K 썼으면은 아 K가 카파의 오타입니다 그러겠는데 계속 일관되게 K를 썼더라고요. 자, 아무튼 얘를 기준으로 몇 배 증가했느냐 그걸 유전상수로 해서 이런 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럼 유전상수가 클수록 유전 분석이 잘 일어나는 물질이다. 어떤 유전 찾느냐에 따라서 유전상수가 다른 거야. 몇 배 커졌느냐. 진공일 때 기준으로 몇 배 커졌느냐가 유전체 종류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K가 크면 클수록 전기용량이 더 많이 커지는 거니까 그만큼 유전 분석이 잘 일어나는 거야. 유전 분석이 잘 일어난다. 이 전기장이 점점 증가한다. 더 많이 상쇄시키니까 더 많이 충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전기용량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부 전기장을 약해지는 효과가 커지는 거다. 이 반대 방향의 전기장이 커지는 거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얘가 크면 클수록 이거보다 유전체가 넣었을 때의 전기장, 전체 전기장이 몇 배 작아지느냐의 관계로 알 수가 있다. 유전체가 없을 때 전기장에 비해서 유전체 내부의 전기장 이렇게 K배만큼 작아진다라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C는 V분의 Q잖아요. V에 반비례한다고. V는 근데 전기장에 비례한다고. 그럼 C는 전기장에도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C 대신 2분의 1 넣고 C0 대신 2제곱분의 1을 넣으면 이런 관계로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 용량 특징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키드율 법칙 할게요.